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장중 주가 40만 원을 넘어서며 국내 시가총액 9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세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36.2% 증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이날 장중 전일 대비 8% 넘게 상승한 40만 6천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주사제 위고비의 경구용 제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대감이 국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하락 중인데요. 이는 카카오가 SK텔레콤에 4,100억 원대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날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지분을 인수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이글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연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 보시면 양시장 모두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1% 상승하며 2,550선에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하며 7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게 상승폭 키워지고 있는 흐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은 2차 전지, AI, 비만 치료제, 조선 등과 같은 업종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에 대한 비법들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일지 잠시만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간밤에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시장도 그렇게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한 하방적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 이 부분들이 첨예한 어떤 그 중요한 핵심적인 어젠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좀 더 앞서가는 분위기가 강력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관세 협상 이후에 벌써 70여 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들려온 나라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부랴부랴 좀 가고 있고요. 가장 먼저
타결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나라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이제 못하는 분위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일본하고 같이 달려갔는데 일본도 나름대로는 약간의 협상이 타결 부분들이 약간 지지부진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상의 카드가 많죠. 미국에서 상당히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국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의 협조를 또 끌어당기려면은 한국에 대한 협조도 반드시 한번 필요해 보이죠. 여러 가지 부분의 차원에서 협상의 또 우위를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타결이 좀 될 확률이 많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해관계 또 요구를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뭐 수용하면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죠. 잘 보인 나라는 관대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국하고 협상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에서 협상을 하지만은 결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만 협상 국면의 안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관세 유예 협정에 대한 3개월의 흐름 이게 이제 시간을 벌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본의 흐름에서도 이게 이제 감지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의 어떤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부분들은 원래는 1월 달이죠. 1월 달이 이제 저점으로 나와 있고요. 반등이 좀 되고 있고 쌍봉 고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예를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째 뭐예요? 2.5개월째 폭탄을 맞았던 그런 전례가 좀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세는 요거하고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또는 대선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테마가 대선 테마도 이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바라보시면은 코스닥에 그러니까 코스닥도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급락에 대한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약간 뭐 차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 전체 나스닥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입장에서 2만 포인트에서 이 15,000포인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빠졌다 볼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다중고점을 보여주다가 미국 증시는 뭐냐면은 1월 달이 고점이었죠. 또 작년 12월, 1월, 2월 이런 고점을 보여주다가 이때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트럼프 했던 신정부 초기이고 또 기대감들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렌 버핏이 뭐예요? 너무 주식이 고평가됐다. 팔아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했죠. 아니 이렇게 주식을 잘 본 사람이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하는데 결국은 급락이 됐죠. 그러면서 역시 오렌 버핏이다.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파동상으로 보면은 되돌림입니다. 기본으로 나와요. 기본. 그러니까 이 기본 이제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반등이 좀 되고 나름대로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넥라인점에서 계속 놉니다. 그러죠.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협상이 잘 되거나 중국이 굴복하면 되는데 중국은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가 되죠. 지지부진해지고 뭐 나오면은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1년 이 1년 사이클의 하락이면은 6개월에서 9개월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6월에서 9월이 저점을 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미 어떤 결렬을 암시를 해주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지금은 한참 반등에 주어진다. 물론 다르게 극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미국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 내부 불만 있으면 전부 다 통제를 하죠. 조용합니다.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 막 떠들고 있습니다. 뭐 하냐, 막 트럼프 시위하고 나가라, 탄핵하라, 막 난리를 좀 치죠. 대부분 금융자산이 다 몰렸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해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면은 해피한 결론이 되는데 트럼프 스타일상 그거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상당히 좋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월봉 사이클에서도 사실은 이 조점이죠. 사실은 뭐 조점을 쳤습니다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 로 보시면은 좀 더 약간의 이 넥라인점이 여기에 존재를 좀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추세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점입니다. 근데 2단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2단 상승에 1단 조정의 넥라인점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다. 어떻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그널 또는 여러 가지 주가 사이클을 선행적인 주기 사이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주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도 연휴에 제가 특집으로 이제 방송을 좀 할 건데요. 아무튼 그런 관점 6월 달까지는 회피할 거다 좀 생각이 되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7월 달은 좀 이상하면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선 전국도 진행 중인데요. 하반기는 좀 우려되지만 우선 6월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 흐름이 좋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셔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매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부 노하우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펼쳐보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공략해볼 만한 이 종목과 테마는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좀 싹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시장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 궁금한데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올라서목 그 4개 종목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그것도 갈만한 종목 좀 해야겠죠. 특징주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이슈를 보면은 필요 AS사에 몰린 투자 자금.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 수혜 쪽에 바람하고 함께 불어서 사실 의외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요사 외에도 리벨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AI 반도체 이쪽 어떤 비상장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창조사까지 가세가 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하죠. 그런 뉴스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필요 AI사에 투자를 했던 나우 아이비,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DSC 인베스먼트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됐죠. 그래서 필요사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엑스페릭스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엑스페릭스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자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필요사에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업 사업도 관련된 필요하고 협업 관계를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나 아니면 투자 지분이나 같이 두 개의 재료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차트가 뭐 어떻게 좀 됐는지 앞으로 향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엑스페릭스를 보시면은 엑스페릭스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졌죠. 지금 이 지난 이 월요일 날 상한가를 쳤고 화요일 날 상한가에서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점에 대한 음봉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점이 음봉이 심할 때는 완벽하게 세력 이탈로 또는 매도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넘기 힘이 드는 거죠. 왜? 세력이 작정하고 이제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작정하고 완벽하게 팔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 떠나면은 다시 원바닥까지 가겠죠. 상한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째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양봉이 세 개, 적산병이 나왔고요. 고점 문봉이 세 개. 그러니까 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안 판다는 이야기가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 소화를 또 이제 거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슈팅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한번 이제 바람이 좀 불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이 상승이 계속해서 장기 사이클 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 보이고 장대 양봉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 뉴스를 이제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뉴스 타고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공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거는 일회성이다 또는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 뉴스 나왔어. 지난번에 상 쳤잖아. 왜 쳐다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리얼할 예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지. 뉴스에 대한 옥석 가리기, 뉴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엑스페릭스도 좀 더 달리 보자. 이 매물은 좀 넘기 험한 그런 부분이죠. 험한 것이 나왔어도 다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양광 셀을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세워서 우회 수출을 좀 하죠. 여기에 이제 철퇴를 내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중국, 중국을 제외한 또는 중국의 동남아 거점을 형성하지 않는 또는 미국 현재 생산한 업체 부분들의 부분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좀 핵심적인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SK 이터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는 아시다시피 SK D&D에서 신재생, 그러니까 신재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분이 바로 SK 이터닉스가 되기 때문에 신재생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대기업의 계열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은 일단 영업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임밸류. 대기업의 계열사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SK 이터닉스가 약간 대표적인 거고 실제 뭐 그렇게 해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은 뭐 기술만 좋지 언제 뭐 경쟁에서 뒤질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한번 화요일 날 이슈가 좀 됐습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그냥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끝나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십자 도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차익실현이 나와주는 것이 정상이 되죠. 근데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뭘 기다릴까요? 우일선을 타고 밀어 올리는 파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자, 상승 추세, 제대로 된 상승 추세입니다. 주 파동이 월 파동이 상승인 경우는 주봉상 적산병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줍니다. 적산병이 하나, 둘, 세 개 나타나면은 크게 급락하죠. 게임 끝 이렇게 되는데 이때마다 그러니까 주봉의 이번 주에 고점을 쳤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상승 추세면은 5일선을 따라서 5일선을 깨지 않거나 5일선 지지해 주거나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그런 거죠. 1, 2, 3, 4 내일 지지해 주고 가면은 이번 주에 고점이 여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물론 행보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드문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드문 이야기고 주파동이 상승인 경우 이 테마가 생각보다 큰 경우 태양광을 미국에서 누르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일회성이냐? 일회성이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SK 이터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SK 이터닉스를 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와줬던 부분들이 또 반도체네요. AI 반도체 회의 실적 맡을 4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4개 컨소시엄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소시엄 업체에 낙점이 됐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의 사업도 되고 또 하청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되면 공식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좋다. 기술력이 다른 업체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정부에 로비를 했나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실제 핵심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뭐 신플랫폼 신규 상장 종목이죠. 보넥트 그다음에 리베올리온 현재 B2N 종목 리베올리온은 이제 비상장사죠. 이런 종목군들이 실증 사업에 서버형 실증 사업에 올랐고요. 엣지형 실증에는 뭐 다른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좀 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해외 실증을 맡은 4개 컨소시엄 선정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플랫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버넥트라는 기업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한가를 좀 쳤던 부분 버넥트를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전체 부분에서 잠시만요.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버넥트란 종목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증강 형식 한마디 말해서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지금의 트렌드가 XR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혼합 현실 쪽에 좀 해당이 되죠. AR은 순수하게 가상 현실, 3D로 구현하는 기술인데 이걸 XR 현실, 혼합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버넥트가 이쪽에 대한 기술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크게 이슈화가 좀 됐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버넥트 부분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수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날도 올라줬죠. 그러니까 한번 재료가 분출을 했다 할지라도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도 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음봉이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트를 이제 크게 해놓으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고점 맞아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온바닥까지 왔죠. 근데 이번에도 약간 온바닥까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직전 고점을 약간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지금은 매수 시기는 아니죠. 매수 시기는 종가상 하락이 멈춰지는 뭐 십자 도정이나 추세 반전 또는 이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두 개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기술력적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버넥트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목요일에서는 그 HD 조선해양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와줬던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있었고 또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발언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크게 급등을 좀 해주고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면은 이 한국조선해양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지주회사죠.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을 정속 회사로 보유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핵심적인 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목요일 날 어제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신고가를 내려고 했죠. 대량 거래가 좀 터졌고요. 오늘도 추가로 올라와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재료가 크면은 또 그 다음 날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되는 거, 아니면 단기 재료를 할지라도 조정 후 다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HD 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갖춰지거나 아니면은 후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올라줬던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종목 안에서도 앞으로 더 순항할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오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뵙는 만큼 4가지 종목이나 골라오셨습니다. 이 선물들 한아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 잊지 않으셨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이번 주 잘 정리한 덕분에 다음 주도 든든하게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전문가님이 어떤 소식에 집중하고 있나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누구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시장에 대한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예. 앞서 시황 분석해 주실 때 6월까지는 좀 흐름 좋지만 7월부터는 조금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만큼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냥 장밋빛으로 보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세에 대한 타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뭐 업종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 아. 그런 이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수혜 업종 섹터 오늘 핵심적인 건데 시간이 허락하는까지 섹터에 대해서 하나둘씩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종목 하나 대장주 또는 관심을 가질 종목 뭐 이렇게 시간이 되는 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 관세. 소프트웨어는 리스크의 안전지대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여기서 뉴스의 행간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뭐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구글 스토어에서 뭐 다운 받으면은 여기다 관세를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죠. 가서 이렇게 해킹할 겁니까?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무관하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물건이 무역에서 오가는 것만 이렇게 통관 절차, 뭐 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잡아내는구나.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무풍지대구나. 딱 이제 이게 딱 개념이 잡히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광풍이 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AI나 이쪽에 어떤 개념이 되죠. 자율주행은 반도체를 탑재를 해야 되니까 또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각을 보시면은 왜 AI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지 그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 종목이 썰투룩스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술력이 비교는 여러 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비교는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업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 경쟁력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실제 매출 캐시카우를 하는구나. 요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썰투룩스의 그런 것들이 가장 대장주 역할 또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그동안 드렸던 그런 좀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차트가 생겼길래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 대단하죠. 다이렉트로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죠. 2만 원에서 4만 원. 그러면은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죠.
실제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거 온바닥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될 것인지 이걸 넘어갈 것인지 판단이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대장주 부분들은 22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돌려내는 힘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2차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그 JP모건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약바이오는 관세 폭풍 속에서 피난처 전망을 한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마진, 그렇죠? 운영상의 유연성 덕분에 가능하다. 제약바이오는 단가가 굉장히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술 수출하는 경우 우리 어떤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열티를 받고 팔잖아요. 여기는 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높은 마진을 보이는 업종. 여기는 뭐 부과를 해도 별로 타격을 안 받아.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명품을 사요. 근데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돈 쓰러 갔는데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막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명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이 높은 마진을 보이는 업체는 이런 것이 있구나. 가베이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최근에 그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삼성사 중에서 ABL 바이오 부분들이 로열티 수출하면서 급등하고 그날 똑같이 패트론도 동시에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팩토노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일리알릴리하고 약물전달체 플랫폼 스마트 대포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을 하고 로열티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그 매출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 수출을 했는데 신약 개발 업체하고 똑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는데 이 한 업체만 한 것이 아니라 B,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른 업체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수출이 곧 신약 개발보다 더 낮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막 10조, 20조 날아가니까 전부 다 반성문 쓰죠. 무슨 반성문?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다 반성문 쓰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펩트론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펩트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펩트론이 5,000원짜리가 그러죠. 자 보세요. 자 5,000원짜리가 5만 원 갔어요. 5만 원. 10배. 그렇죠? 여기서 안 팔면 평생 이제 고점 못 올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5만 원짜리가 지금 4배 갔어요. 다시 한번 넘어갔죠. 근데 또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로열티 수치이기 때문에 시총이 1,000억에서 2조가 가고 1조가 10조가 가고 20조, 30조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배, 100배, 200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다고 제2의 펩트론 잡으면 대박이겠네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자, 이런 거의 히든주로 공개를 했죠. 정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시죠? 히든주의 에이스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버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9만 원짜리가 18만 원 갔어요. 아, 더블 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죠. 근데 행보 하나 더 갑니다. 더블이 더블 가고 매달 더블 가고 더블 가고 더블 가면 어떻게 돼요? 3개월만 가면은 어떻게 되죠? 8배. 10배가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세에 대한 이 수혜 섹터 요거를 잡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복잡한 셈법 속의 KBT에게 귀해. 마찬가지로 이 고마진 구조, 화장품이나 케이크 콘텐츠 쪽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레포트가 나와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실리콘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업체 부분들은 자사의 플랫폼 스타일코리아.com에서 이커머스 역직구를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명품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되느냐? 관세에서 자유롭잖아요. 개인 소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개인 소포에다 전부 다 매깁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중국에서 미국 보낼 때는 개인 소포에다 전부 다 때리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역직구 하는 것은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투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장주를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실리콘투라는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지금 왜 실리콘2가 굉장히 비상한 관심이냐면은 이 종목이 1,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러죠. 10배, 10,000원짜리. 그다음 5배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막 10배, 뭐 다시 또 10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고점에서 절반 빠졌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피해 전부 다 피난 쪽이죠. 전부 다 이 섹터로 가기 때문에 실리콘투도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둘씩 이 수혜 업종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또 뉴스에 나와줬던 것이 엔터주 쪽이죠. BTS 진부터 에스파까지 출격, 관세 폭탄도 비켜가 엔터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원 사는 거, 온라인에서 음원 사는 거, 현지에서 공연하는 거, 공연 티켓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죠? 또 다운받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무래도 미중 패권 다툼에서 주변국을 지금 시진핑이 순방을 하고 있죠. 미국에 협력을 하지 마라. 우리하고 협력해라. 무역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압박을 좀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가 좀 되죠. 그래서 최소한 대만을 침공하는데 방관을 하거나 가담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방관을 하든지 도와주기 싫으면 그러죠. 미국의 편에 서지 마라. 막 그런 것에 은연중에 하면서 계속해서 엔터 개방 뭐 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상점 모시들을 좀 해야 되죠. 안 되면 사드 보복. 막 보복만 하다가 지금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엔터주도
나름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하이브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은 BTS나 뉴진스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보유한 팬덤 플랫폼입니다. 하이브에서는 우리는 IT 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 이 부분들이 하이브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 밸류하고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느냐. 하이브라는 종목이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됐죠. 1월 달부터도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세 수혜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이 관세 이슈.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는데요. 오늘 방송으로 총정리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추천 종목 정말 많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선물 많이 받아 계실 것 같은데요. 매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기다려왔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예.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예. 좋기도 하지만 가장 관심 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 어떤 내용일까요? 히든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에이스를 하면은 지난번에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줬죠. 제2의 이제 펩트론 이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적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음봉이지만은 계속해서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대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굴 종목에서 히든 종목, 최근에 이슈가 좀 됐던 것이 폐플라스틱을 또 폐타이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인데 이 업종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석유까지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도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되고 있는데 그 업체를 인수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를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재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보톡스하고 필러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인수, 그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현재 등록, 보건복지부 등록 이런 제반 사업들도 하고 있고 재료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엑소점이라 해서 줄기세포가 내뿜는 분비 물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생리 활성 물질, 이거를 화장품 재료나 다른 약품 재료를 쓰고 있는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알려면은 꼭 오시면은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의 종목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